코로나19 시대 여행에 목마른 이들을 위한 출구는 역시 언택트 여행뿐이죠. 이곳저곳 옮겨 다니기보단 한 곳에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미술 작품 감상은 물론 시골의 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 예술과 이야기가 가득한 옛기마을 언택트 여행 떠나봅니다. 호숫가 풍경이 마치 섬을 연상케 하는 이곳. 좁은 골목마다 온통 벽화들이 가득.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불입니다. 골목골목마다 예쁜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서 그걸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진짜 안동에도 이렇게 예쁜 마을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서보리의 또 다른 이름은 옛기마을. 한때는 회색빛이었던 이곳이 알록달록한 예술의 색을 입기 시작한 건 지난 2014년부터인데요. 아니, 그 옛기마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왜 옛기마을인 거예요? 그건 예술에 끼가 있는 마을을 만들자는 그런 뜻에서 옛기마을로 지었습니다. 주민들이 예술에 끼가 있게 하고 그다음 또 마을 전체가 예술기 있는 마을로 만들자는 그런 뜻에서 이게 뭐 애칭이라 그러나 그래서 이제 옛기마을로. 마을이 진짜 예쁜데 원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면서요? 아니었죠. 안동댐 수몰민들이 이주한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계획 하에서 만들어진 마을도 아니고 급하게 만들어진 마을이고, 그다음 여기 처음 이주해가지고 한 50여 년 동안에는 마을 주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고 참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이 수자원하고 그다음에는 안동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마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전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될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여 가구 남짓 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자 예술과 고향 감성을 찾아오는 여행객이 덩달아 늘어났죠. 야, 여기 들어오니까 옹기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막걸리를 발효시키는 발효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참마를 이제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첫째 술이 부드럽습니다. 두 번째는 뒤끝이 깨끗하고 먹고 난 뒤에 머리가 안 아프다 하는 것이 저희 막걸리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막걸리라면서요, 여기가요? 예, 생막걸리입니다. 생막걸리는 이 효모균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가지고 생막걸리를 하고, 일단 생막걸리는 유산균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인체에 모든 좋은 점은 살균탁균은 이미 하면 균을 멸균시키기 때문에 그 효능이 없고, 생막걸리는 그 효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막걸리 특유의 어떤 좋은 그 몸에 이로운 점들이 다 들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동 대표 특산물 참마로 발효시킨 막걸리는 이곳 옛기마을의 자랑거리. 특히 재미난 문구가 눈에 띕니다. 여기에 들어오면은 눈에 띄는 알림말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배달로 인해서 부재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판매를 하니까 대금은 여기 철통에 넣어달라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서로 믿음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좀 사람 냄새 나지 않으세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인장이 가게를 비워도 누구 하나 그냥 집어가는 법이 없는 무인 점포. 구수하고 톡 쏘는 맛에 반해 취하는 줄 모른다는 참마 막걸리. 여행객이라면 꼭 맛봐야 할 옛기마을 별미입니다. 철공소며 목공방, 화실과 꽃집까지 간판만 바뀌었을 뿐 그때 그 시절을 품고 있는 이색마을. 마침 문이 열려있는 유일무이한 옛기마을 이발관을 찾아갑니다. 이발사는 늘 그렇듯 세월을 깎고 있습니다. 손때 묻은 이발 도구만큼이나 오랜 단골은 역시 마을 주민들인데요. 10년 넘게 다녔죠, 여기. 10년? 예. 야, 그럼 10년이면은 그냥 두성만 봐도 그냥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선생님? 예. 오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오늘요? 네. 이게 상고머리. 왜 웃으세요? 난 머리가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빠진 사람한테 어떤 스타일이라고 물어보면 도대체 참 난감하게. 땀나네, 땀나. 여기서 이제 이발소 하신 지는 얼만큼 되셨어요? 한 45년. 45년. 네, 여자도 있어요. 이 한 자리에서요. 야, 그러면은 단골분이 꽤 많으시겠네요. 예, 많죠. 오. 시골에는 지금 요즘은 이용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어서 이 근방의 와룡, 녹전, 도산 여기 다 합해서 이용소가 저희들 집 한 집뿐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 이제 요즘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다 안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용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서부단지에서도 계시는 어른들이 저거 없으면 이발하러 가실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꼭 돈을 번다기보다는 지역사회에 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어른들 분들에게 이제 편리로 또 도모하고. 이발관 VVIP는 어떤 스타일을 고를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앉기만 해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 같은 단골입니다. 우리 강사님이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다 이발소 완동도 나갈 수 있지만 여기만 다녀요. 집에 막나가 여기 가서 하래. 다른 데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고 가야 이쁘다고 안아주지. 여기서 해고 가면 안아주지 않아. 옛 방식 그대로 이발된 면도까지 10년은 젊어지는 이발관만의 특급 서비스. 마음이 오고 가는 건 어느 가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악착같이 자식들을 키워낸 사연이며 고향을 추억하는 이야기까지. 셔터를 올리는 날이면 이발관과 미용실은 언제나 마을 사랑방이 되곤 하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은 나이가 있나요? 출출해지는 점심시간, 마을 대표 음식을 맛보기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 정갈한 밑반찬 9가지에 바삭하게 구운 간고등어만 있으면 맛깔난 점심 한 상이 완성됩니다. 하얀 쌀밥 위에 한 점 올려 먹는 그 맛이야 두말할 필요 없겠죠? 야, 역시 안동하면 간고등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한 번 먹은 사람은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이 없다는 이 간고등어. 야, 예술인데요. 마치 집밥처럼 정성 가득한 한 끼. 푸짐한 고향의 정으로 채워진 옛끼 마을표 간고등어 정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운 뒤 다시 길을 잡은 곳. 마을 안 한옥 갤러리엔 마침 미술 전시가 한창입니다. 야, 여기 들어오니까 굉장히 멋진 작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예전에 70년대 그 면사무소를 갤러리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갤러리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가. 네, 여기는 지금 내부에 보시면 천정에 있는 한옥의 뭐 기둥이라든가 이게 고스란히 이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갤러리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재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한옥 갤러리. 예술 마을답게 연중 다양한 전시가 열리는 건 물론이고요. 전시 기회를 얻기 힘든 지역 신인 작가들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은 왕열 작가의 신무롱도원이라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색이 굉장히 화려하고 강렬하잖아요. 우리가 전통 수묵화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용적으로 안으로 그림을 보면 이게 수묵의 모든 어떤 기법이 양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백이나 선이나 아니면 일필희지라고 해서 일격에 가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적인 운치도 있고 다 들어 있는데 지금 색이 전통 수묵화에 우리가 흑백의 어떤 보여지는 거에서는 좀
다른 색이 보이잖아요. 여기 이제 또 우리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곳곳에서 예술의 향기를 뿜어내는 옛기 마을, 갤러리뿐만 아닙니다. 한옥 카페는 옛기 마을 여행의 필수 코스로 통합니다. 옛 선성형 관청 건물을 옮겨와 카페로 변신시켰다는데 특히 시그니처 메뉴인 맷돌 커피를 놓칠 수 없습니다. 옛기 마을 한옥 카페가 입소문난 이유기도 하죠. 맷돌로 이렇게 원두를 갈면 다른 일반 커피하고 좀 맛이 좀 다른가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예. 그리고 손님들이 이렇게 체험하시고 싶어 하셔서 체험하시라 그러면은 이래 갈면은 향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요, 손님. 그러니까요. 왠지 여기서 갈아서 먹는 커피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건물이 예전에 관아로 사용했던 곳이라면서요. 예. 그 건물이 저 스몰랜드 안동댐에 이제 야면 사무소 건물이었어요. 그거를 목재를 다 뜯어와서 스몰이 되면서 뜯어와서 여기 와서 다시 이건한 거예요. SNS 사진 명소로 인기가 좋다는 한옥 카페. 고소한 맷돌 커피 한 모금으로 가을의 여유를 만끽해보는 것도 참 좋겠죠? 사실 옛기 마을엔 여러 가지 정취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고향의 정, 그리고 전통이죠. 와, 이게 보니까 호수뷰도 굉장히 멋지고요. 건물 하나하나가 굉장히 멋스러워요.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지금 현재의 자리는 아니고요. 저 수몰되기 전에 대한제국 전에는 선성현의 객사가 있고 또 동원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몇 년 전에 그 옛날 관청을 재현해 놓은, 복원은 아니고 재현해 놓은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행객은 선성형 문화단지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경치가 아주 예술이죠.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문을 닫았지만 곧 다시 북적일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옛기 마을의 가장 이색적인 명소는 단연 선성 수산길입니다. 안동 선비 순례길 중 한 코스로 가뿐하게 물 위를 산책할 수 있는데요. 옛기 마을 언택트 여행은 선성 수산길에서 마무리해 보렵니다. 요즘에는 언택트 여행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저는 옛기 마을에 와서 정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벽화도 구경하고 정말 알찬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술이 있는 옛기 마을로 오셔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의 끼가 있는 서부리 옛기 마을. 이곳엔 고향의 맛도 예술, 이발사의 솜씨도 예술, 그림 같은 풍경까지도 예술입니다. 낭만과 감성이 가득한 가을 언택트 여행. 경북 안동 옛기 마을은 어떠세요? 붉게 출렁이는 낭만 가득 여수의 가을 바다. 이곳에 은빛 가을의 맛이 떴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은갈치 최고입니다. 은빛이 막 번쩍번쩍합니다. 짜릿한 손맛으로 건져올린 은빛 바다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돌이 많은 섬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는 여수 돌산도. 섬 깊은 곳에 자리한 신기 마을은 돌보단 문어가 많은 마을로 유명합니다. 예, 우리 신기 마을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문어를 잡는 문어 산지 고향이기도 합니다. 남해안에서 잡는 그 문어 중에 우리 여수 지역 우리 돌산 연근에서 잡는 문어가 약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잡자마자 손질해 발에 꿰은 문어를 하루 저녁 연탄불을 쬐게 해 모양을 만든 후에 해풍과 햇볕에 꼬들꼬들하게 말려주면 뼈대 있는 여수산 돌문어 완성. 하지만 가을이 되면 여수 바다의 주인공이 바뀐다는데요. 깔치 낚시가 지금 제철인데 태풍 오고 난 다음에 조금 조항이 확 살아났는데요. 손가락으로 2지, 3지, 4지, 5지까지 지금 현재 5지까지도 마리수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은빛 물결 갈치대 찾아 떠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바로 제철 도시락입니다. 배에 가면 손님들하고 이제 저녁 때 이제 같이 먹어요. 이건 호박전하고요. 이건 꼬들빼기 저희가 직접 재배한 거. 고동 닦아갖고. 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설렘에 도시락 싸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신기댁 혜숙 씨. 처가 동네에서 살아온 20여 년 세월 동안 굳은 날도 많았지만 부부는 그 파고를 늘 함께 넘어왔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백왕호 선장님의 배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은빛 갈치를 만나려면 꽤 먼 거리를 달려야 하는데요. 저희 여수 지역에서는 요즘 굉장히 핫한 깔치 선상 낚시라고 있는데 신기항에서 낚시 포인트까지 이동 소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백도에서 가저라는 무인도가 있는데 그 중간 지점으로 오늘 포인트를 잡아서 갈 예정입니다. 낚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장소.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 상황을 잘 파악한 후 해당 종이 나올 곳을 쪽집게로 집듯 콕 집어내야 실력 있는 선장이란 소리를 듣는답니다. 긴 여정을 위해 지금은 잠시 쉬어갈 시간, 물론 에너지 보충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지루한 시간이 흐르고 흘러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풍닷을 놨으니까 채비 준비해보시고 차근차근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용사들처럼 각자의 포지션에 자리를 잡는 강태공들. 과연 이 명당이 이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줄까요? 그 지금 수심이 현재 80m권으로 이 갈치도 잡히지만 고등어, 삼치 이렇게 좀 3가지 어종이 좀 잡히고 있는데요. 드디어 첫 낚싯대가 드리워졌습니다. 가을만 되면 갈치와 사랑에 빠진다는 이분. 오늘의 각오한 말씀 들어볼까요? 대물이 묻을 때가 아무래도 제일 쾌감이 있죠. 그것도 안 오면 또 천장이가 또 깔치가 보이거든요. 와야 돼요. 그토록 그리던 갈치와의 만남은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요? 오, 우와, 대박. 은빛 갈치가 연달아 7마리, 예감이 좋은데요.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몇분만 오면 지금 못 갑니다. 수심층을 바닥층하고 갈치 있는 수심층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낚싯대 끝에가 흔들리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한 마리가 물었는지 2마리가 물었는지 3마리가 물었는지 줄을 타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수평선 너머 일몰과의 만남도 잠시. 칠흑같이 어두워진 바다에선 갈치와의 밀당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꿋꿋하게 가판을 지키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결과 양손을 가득 채우는 이 묵직함. 고기가 다음으로 인도가 저희가 그 사진 이게 30분, 이게 이제 부추랑 황을 갈치. 거기 초록하고 고기지죠. 갈치 덕분에 맛본 짜릿한 손맛에 이어 신기댁이 준비한 제철 도시락이 등장했습니다. 이 맛에 나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아니 그런데 갈치 맛도 좀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이따가 참으로요. 그 야행성인 습성을 따라서 그 밤에 갈치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 씨알이 굵고 맛도 들고 하는 게 9월부터 겨울까지 12월까지 여수 갈치 낚시가 완전히 성수기입니다. 갈치 시즌에 맞춰 갈치 낚시 마니아들의 본능 역시 깨어나는 시간. 에너지를 비축했으니 갈치와의 밤샘 밀당에서도 밀리지 않겠죠? 하지만 모두가 만족할 순 없는 노릇. 어처럼 물건 하나 봤는데 그러겠네. 오후부터 시작된 갈치 낚시를 밤새도록. 하지만 버티고 기다리면 은빛 결실이 내 손안에. 낚싯대가 휘어지는 바로 그 순간
짜릿하게 전해오는 손맛. 기다림마저도 짜릿해지는 순간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갈치 낚시 처음 하는데 정말 갈치 낚시 재밌습니다. 그 재미 이번엔 맛으로 즐겨볼까요? 성질이 급해 금세 죽어버리는 탓에 싱싱하지 않으면 맛보기 힘들다는 갈치회, 문어숙회까지. 선상에서 즐기는 싱싱한 갈치회 맛 어떠세요? 저는 한 달에 한 3번 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 갈치 뭐 해먹는 맛으로 와요. 여수갈치 화이팅! 너무나 피곤할 때 어쩌고 저쩌고 영양소가 많은 2020년 넉넉한 바다가 내어주는 은빛 물결의 향연.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은빛 선상축제. 그 짜릿한 손맛이 궁금하시다면 여수 돌산 신기항으로 오세요. 색다른 맛, 색다른 즐거움이 가득한 이색방의 세계. 커피향을 담은 달콤한 티라미수 케이크와 부드러운 크림이 그 뻔한 티라미수의 맛이 아니에요. 이름은 들어봤나 속이 꽉 찬 러시아빵 3사까지. 아침 식사 한 끼 대용으로는 완전 든든할 것 같습니다. 눈도 즐겁고 입은 더 즐거운 이색 디저트와 빵의 세계로 맛있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의 풍미 가득한 티라미수 케이크와 고기로 속이 꽉 찬 러시아빵 3사까지. 지금 맛보러 가실까요? 이탈리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디저트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 탁 트인 전망 속에 자리한 깔끔하고 예쁜 카페인데요. 인증샷부터 찍게 만드는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경주에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색적인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티라미수 전문점입니다. 그 티라미수라는 메뉴만으로도 설레는데 일단 외관이 한눈에 확 띕니다. 얼른 들어가 보고 싶게 생겼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남길 건 남겨야죠. 사진 좀 찍고 갈게요. 경주시 인왕동 한적한 곳에 넓게 자리한 카페. 실내에선 커다란 창을 통해 야외 풍경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데요. 일단 디저트를 맛보기 전에 사진을 부르는 뷰 맛집으로 인정? 인정! 일단 여기 뷰 맛집은 인정입니다. 아니 보세요. 너무 예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계속 사진 찍었어요. 이 뷰 맛집에서 탄생한 티라미수의 맛은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라미수의 주 재료는 크림치즈와 달걀 그리고 커피지만 토핑과 부재료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발산한다는 사실. 오리지널부터 인절미, 블루베리까지 인증샷 부르는 비주얼의 5가지 티라미수가 완성됐습니다. 티라미수 전문점답게 짜잔 이렇게 5가지 종류의 티라미수가 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사장님, 이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오리지널 티라미수이고요. 녹차, 블루베리, 아몬드, 인절미 이렇게 5가지입니다. 와, 아니 이게 다 티라미수인 거잖아요. 네네. 아니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티라미수는 한 입 딱 떴을 때 네. 입에서 사르르 녹으면서 커피 향이 번지는 그 티라미수인데 네네. 그럼 이 중에서 그거는 이건가요? 네, 오리지널 티라미수예요. 아, 그렇다면 제가 아까 메뉴판을 쓱 봤더니 여기에는 지금 티라미수만 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세상에는 정말 많은 디저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 티라미수만을 공략하신 거예요? 네, 제가 이태리 요리를 좋아하기도 했고 이제 티라미수를 친구들한테 선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티라미수 하면은 이제 오리지널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데 토핑만 이렇게 바꿔도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아, 제가 덕분에 오늘 이곳에서 티라미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맛이 기대가 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네. 벌써 3년째 경주에서 티라미수를 만들고 있는 전문점인 만큼 그 맛도 기대가 되는데요. 사장님만의 노하우로 탄생한 5가지 다채로운 맛에 금세 반해버렸습니다. 제가 원래도 티라미수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는데 여기 진짜 맛집 인정입니다. 특히나 이 은은한 커피의 향과
부드러운 크림의 맛이 어우러져서 사르르 녹는데 또 위에 토핑까지 더해지니까 상큼한 맛들이 더 더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어떻게 나만 먹어서 어쩌지? 요즘 같은 날씨엔 야외 테라스에서 피크닉 기분을 내봐도 좋겠죠? 초록이 가득한 들판의 풍경 속에서 커피 한 잔과 달콤한 티라미수 케이크. 가을 오후의 노곤함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야외에 앉아서 맛있는 티라미수와 커피까지 즐기고 나니까 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입니다. 풍경도 예쁘고 바람도 살랑 불고 입도 즐겁고 눈도 즐거운 맛집 인정입니다. 디저트에 이어 색다른 빵을 맛보러 온 지혜 리포터. 그런데 여기 빵집이 맞나요? 보이는 건 온통 낯선 식료품들. 이번에는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가게라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는데요. 근데 빵은 안 보이고 이런 무슨 식료품 같은 걸 파는 가게 같은데 식료품 가게 아니에요? 빵이 어딨지? 아, 여기 빵 있네요, 빵. 그렇습니다. 이곳은 매일 직접 구운 빵을 판매하고 있는 리얼 빵집.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이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 겸 상점인데요. 익숙한 듯 낯선 모양의 빵들.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뭔가 이색적인 빵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또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빵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다른 느낌도 나고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장님, 이 빵은 무슨 빵인가요? 러시아 빵이에요. 러시아 빵. 어쩐지 좀 우리나라 빵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러시아 빵은 한국 빵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Отличается тем, что туда не входит сахар, более жестковатый, но внутри он очень мягкий, похож на французский багет. 좀 맛이 궁금한데 제가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럼 제가 한번 먹어봐야 이 맛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뭔가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겉은 바삭바삭한데 안에는 또 쫄깃쫄깃 좀 촉감이 촉촉한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이 나는데요? 다양한 러시아 빵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인기라는 이 빵은 얇은 반죽 위에 소고기, 닭고기, 감자, 양파 등등 맛있는 재료가 듬뿍 들어간다고요. 빵이라고 하지만 구운 만두와 파이의 비주얼을 가진 너의 정체가 궁금하다. 아, 이거네요, 이거. 경주에 베이커리가 정말 많은데 특별히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약간 요거는 좀 파이 같기도 하고 저거는 세모난 건 약간 스콘 같기도 한데 무슨 빵인지 궁금한데요? 사장님, 이 빵이 어떤 빵인가요? Самса – национальное узбекское блюдо. Но это не просто хлеб. Туда входит начинка, говядина, лук, говяжий жир. Также можно сделать из курицы, с картошки, с тыквы. 그러면 이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빵이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제 생각에는 아직 먹어보기 전이지만 약간 만두 같은 느낌일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아니요, 크로커요. 크로켓! 크로켓 같은 맛이 날 수도 있겠구나. 안에도 꽉 찼고 또 겉에는 바삭바삭하니까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두근두근 큼직한 고기가 듬뿍 들어간 삼사를 드디어 맛볼 시간. 빵이지만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요리 같은데요. 고향이 그리운 이들에겐 추억의 맛을, 우리에겐 색다른 맛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저는 사실 러시아 빵이라고 해서 향이 좀 강하다든지 입에 좀 안 맞을까 봐 걱정했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국 분들이 더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간도 뭔가 입에 딱 맞고 정말 든든한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안성맞춤일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이색적인 디저트와 맛있는 빵까지 한번 먹어보고 나니까 뭔가 저는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우리 멀리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색적인 맛으로 한번 기분 전환 해보시면 어떨까요? 달콤한 티라미수부터 든든한 러시아빵 3사까지 눈도 입도 즐거운 맛있는 여행 어떠셨나요? 경주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만나보세요.
잠깐만요. 아유, 찍지 마세요. 아유, 참. 낙서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게 잠깐 생각나가지고 조금 적어 놓으려고 그런 건데. 아니, 근데 솔직히 어렸을 때는 저처럼 다들 이렇게 벽에 낙서도 하고 그렇게 크지 않았나요? 저만 그랬나? 아, 참. 네, 오늘은요, 이런 낙서가 아니라 풍경이 있는 벽, 그리고 의미가 있는 벽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강릉의 벽,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골목 안으로 떠나는 담벼락 여행.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강릉 문화예술의 중심가 명주동입니다. 이곳 명주동은요, 제 뒤에 보이시나요? 1950년대 지어진 교회가 공연장으로 재탄생된 것처럼 골목 곳곳에도 문화의 향기가 흐릅니다. 강릉을 찾는 여행객분들도 인생샷 여행을 위해 필수로 들리는 그런 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골목의 또 다른 주인공,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명주동 골목은 오랜 기간 동네를 떠나지 않은 터줏대감 마을 주민들이 체험객들에게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로 유명한데요. 골목 담벼락은 아기자기한 그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와, 여기 보면은 고래도 있어요. 근데 이 고래가 이렇게 벽 안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헤엄을 치는지 춤을 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역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말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예쁜 담벼락 우리 집 앞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겹겹이 쌓인 시간의 흔적들, 골목 안 햇살 아래 소곤소곤 이야기를 품은 담벼락은 여행객들에게 살며시 말을 건네옵니다. 구도심인 명주동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것도 마을을 이렇게 예쁘게 가꾼 덕이죠. 온통 담을 뒤덮은 꽃잎들, 풍성한 능소화며 담벼락 발 아래 오밀조밀 심어놓은 작은 화분들, 명주동 한뼘 정원, 널찍한 스케치북엔 정겨움이 피어납니다. 현란한 도심을 벗어나 스친 풍경은 수수하고 꾸밈 없는 골목. 잊혀져 가던 명주동 낡은 골목을 벽화 마을로 바꾸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은 손에 붓을 들었고 그 덕에 회색 벽엔 생기가 불어넣어졌죠. 그림 따라 걷다 보면 골목은 익숙하고 편안한 그림책이 됩니다. 명주동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 명주예술마당 인근 골목에는요, 마치 미술관을 연상케 하는 풍경이 있죠. 문화가 살아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 명주동. 명주동에 자리한 명주예술마당에서 칠사당으로 이어지는 골목엔 길거리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임만혁 갤러리 로드입니다. 강릉 출신 한국 화가인 임만혁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길에서 만날 수 있다니까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골목길에서 만나는 작가님의 작품은 가족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고 위트 넘치는 가족들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로드. 동화 속 세상에 온 것만 같은데요. 아이들의 동심을 빌려 상상력을 발휘한 작품들. 늘 옛날이 좋았다고 회상만 했나요? 이젠 현실이 추억입니다. 칙칙했던 골목길, 낡고 오래된 건물, 그림과 자연스레 어우러지네요. 명주동에 놀러 왔던 사람들은 인상 깊었던 명주동 골목 안 풍경을 블로그에 올리는 등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발품 팔지 않아도 명주동 골목은 훌쩍 많은 이들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낡고 오래된 주택, 꾸불꾸불 좁은 골목길, 사람들이 줄어든 구도심은 늘 그렇듯이 옛 추억만이 가득하죠. 하지만 임당동 골목길은 다릅니다. 이곳은 걷기만 해도요,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죠. 소풍 가는 길, 길 이름처럼 우리 함께 소풍을 떠나볼까요? 오래된 시간의 덮개를 벗겨내고 낭만이 다가서 있습니다. 웃음꽃 피워 반겨주는 사람 많던 골목. 누군가에겐 옛날을 빛내주는 그때 그 장소. 9살 호준이는 벌을 서고 있네요. 골목을 따라 이야기가 자랍니다. 임당동 골목길은요, 다른 곳이랑은 확실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포토존이 훨씬 많아서 제가 지금 소풍 나오듯이 너무나 즐거운데,
여기 보니까 트리가트라고 써 있어요. 여기가 트리가트 찍는 곳인 것 같은데 PD님 저 이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거 사진으로 잘 찍어야 돼요. 영상으로 웃기게 나가면 안 돼요, 이거. 골목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번듯한 건물과 널찍한 도로가 나타나지만 골목 구경만큼 재밌는 구경도 없습니다. 임당동 벽화마을에 이렇게 오니까요. 아, 정말 소풍 온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어떠세요? 좋지 않으세요? 저도 커피 한 잔 주시죠. 커피 한 잔의 여유가 그립다면 이곳이 제격이겠죠. 안목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안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안목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다, 그리고 커피. 네, 물론 그렇지만 이곳에도 그림 골목이 숨어 있다고 해서 제가 와봤는데요. 어디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목 커피 거리에 버스 타는 그림 골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화와 예술, 디자인이 함께하는 안목 그림 골목엔 작가들의 아기자기한 작품들이 바다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커피거리답게 진한 커피 한 잔. 수심 깊은 청정 동해바다 속 물고기도 벽화의 주인공이죠. 길을 걷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절로 되는 게 강릉 살면서 이런 데 하나 보고 뭐 했나 싶습니다. 우리 또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곳에 꼭 한번 들리셔서 벽화를 보고 눈도 마음도 정화하고 또 즐기고 가시길 바랄게요. 우린 왜 지나간 과거를 아름답게 추억할까요? 조금 못 살고 조금 힘들었어도 그 안엔 사람 사는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일 겁니다. 옛사람과 옛 사연을 기억하는 강릉의 골목길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그 길. 훌쩍 골목 안으로 들어선 미술 덕분에 강릉은 어느새 가을 한복판. 짧지만 여우는 길게, 걷기 딱 좋은 코스, 골목 안 담벼락 여행, 재미가 쏠쏠하셨나요? 벽은 차단되고 단절된 공간이 아닙니다. 소통하고 호흡하고 나란히 걷는 그 길. 골목 안 모퉁이를 함께 걸어보실래요? 오랜 문화와 새로운 예술이 모여 사람들에게 손짓하는 강릉의 골목길에 더 많은 이들의 사연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소리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애정을 가진 고장 남원. 어깨가 들쑥들쑥하고 춤추고 싶더라고요. 농사 농자, 즐거울 낙자 그러거든. 나르기 자문 씨가 흥과 신명의 놀이 농악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배워요? 농악이요. 노각을 배워요? 흥겨운 농악가락에 맞춰 한바탕 놀아볼까요? 남원 농악의 전통을 지켜가고 전수하는 곳을 찾았는데요. 와, 여러 상모들이 있네요. 와, 이거 화려하고. 우리 소리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애정으로 명실상부 전통의 본고장으로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본 적은 없는데 비슷한 모양의 우즈베키에 있는 악기들을 본 적은 있어요. 나팔이 보면 우즈베키에도 있는데 이것보다 한 2배로 클걸요? 그리고 줄복 아니면은 북이랑 비슷한 모양이 있어요.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면 어김없이 기다란 나팔 카르네이와 탬버린처럼 생긴 도이라가 등장한다는군요. 우즈베키스탄에는 결혼식을 할 때 남자가 여자 집에 왔을 때 그 시끄럽게 해서 그 나팔 소리 너거라나 너이라나 해서 한꺼번에 시작할 때 그 치거든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신명나는 소리. 홀린 듯 소리를 따라 들어가는데요. 강렬하면서도 절제된 듯한 가락과 몸사위.
놓칠 수 없죠. 나르기자온 씨도 어깨춤을 들썩입니다. 흥이 올라왔어요. 심장 박수랑 그 농악의 악기들의 그 소리랑 박자가 합쳐서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춤추고 싶었죠. 판소리는 그 뱃속에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여러 악기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나도 이제 춤추고, 원래는 우즈벡 사람은 춤추는 거 좋아해요.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춤추고 싶더라고요. 류명철 명인과 마주한 나르기자혼.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처음 보는데 정말로 이게 나도 같이 춤추고 배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흥이 나든가요? 네, 흥이 오고 나도 같이 춤추는 마음이 생겼어요. 농악이란 것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글자 그대로 농사 즐거울 낙자 그러거든. 농사꾼들이 피로를 덜기 위해서 그 한참 일하다가 좀 쉬고 쉴 때 또 이 흥을 돋구고 이런 것이 그 글자 그대로 농악. 농악은 농사를 지을 때도 정월 대보름이나 정초에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도 공동체가 함께하는 자리엔 빠지지 않았는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4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판소리를 배워봤는데 지역마다 좀 그 다르고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농악에도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농악은 전라도에 속해 있는 농악이고, 저 전라도에서도 좌도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라좌도 농악이라고 해요. 여기 우리 남원 농악은 한바탕 쳐주고 지진 밟아주고 정지꽃, 샘꽃, 장관꽃 싹 치고 마지막으로 집에 그 마루 위에 올라가서 하는데, 명인은 남원 농악만의 멋과 전통을 알리며 전수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피를 받았으래. 어쩐지 농악 소리가 나면 흥이 나고 자꾸 쏠리고 자꾸 거기를 가지고 또 시선이 그리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나도 농악을 배워야겠다. 저 어머니 수다에서 제가 자랐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이 구설 배워보랍니다 하니까 쾌히 어머니께서 승낙을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밑에서 부수에 쳤던 분이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상처였는데 그 양반한테다 저를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농악단의 상수였던 아버지가 농악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했던 류명철 명인. 농악은 그렇게 세대를 이어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농악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농악에서 가장 기본이며 중심이 되는 북을 배워보는데요. 힘을 줘서 해야 힘을 줘서. 이거 힘을 줘서 때려야지. 그냥 힘없이 때리면 이거 치면 안 되지. 보기엔 쉬워 보여도 결코 짧은 시간에 이뤄내는 게 아닌데 명인의 칭찬까지 받아냅니다. 잘 따라하마. 따라하니까 재밌기만 해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하면은 어렵지 않게 느껴져요. 제법 잘 따라하는 나르기자온이 대견한 걸까요? 이번엔 명인이 상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하면은 이거 한번 감아 여기 또 여짜기도 또 감고. 오, 제법 상모와 한 몸이 됐어요. 여기 하나 둘 여기 놓고 또 두 바퀴 될까 놓고 하나.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만져보면 뿌들뿌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보면은 얼굴에 와닿으니까 이게 우리 강아지가 제 얼굴에 와 있는 그런 부드러움을 느꼈죠. 제대로인데요. 남원 농악의 상징인 부들상모를 개꼬리 상모라고도 부르거든요. 천상의 광한정은 이 상모는 부들상모라고 해서 여기밖에 없는 상모니까 좌도 농악 중에서도 전 단원이 상모 쓴 것이 남원 농악. 쇠제비, 징수,
장구, 북, 전 다람쥐 상공으로 쓴다. 아니 네. 나무났으니까 네. 그래도 추어탕이를 한 그릇 먹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네. 가요. 여기 남원에는 추어탕이 최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남원이라. 추어탕이 네. 맛 한번 보고 네. 얼마나 맛있는가. 잠시지만 농악을 이해하려 애쓴 나르기자혼이 대견한 류명철 명인. 뜨끈한 추어탕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오랫동안 농악을 하셨잖아요.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후회하거나 이거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생기잖아요. 이걸 농악을 안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어. 자꾸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기면은 그걸 끝나면 또 딴 일이 생기고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안 하면은 좌도 농악은 떨어져 본다. 고운 삼색띠를 두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나르기자혼인데요. 이렇게 복색을 갖춰 입으니 제법 단원 같은 태가 납니다. 이거는 TV에서만 봤죠. 저도 농악인 같진 않나요? 연습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실력을 뽐낼 시간. 저기 나르기자혼 맞죠? 한나절 배운 솜씨지만 길놀이에 나르기자혼도 동참했습니다. 남원 농악은 같은 가락이 반복되지 않고 다채로우며 놀이 동작이 섬세한 점이 특징인데요.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만약에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면 우리의 후손들이 아이들이 보지도 못하고 남원 농악이 국가문화재가 지정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도문화재로 있을 때보다도 더 책임감이 있죠. 이 남원 농악을 널리 알려서 우리 남원 농악이 이런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긴 세월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귀중한 무형문화유산 농악. 그리고 남원 농악은 앞으로도 쭉 신명을 돋우는 예술로 이어질 겁니다.